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선 김하인쌤입니다. 자, 공유기산 민법 백선특강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1번부터 보겠습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 내시무사가 아니죠. 외형적 객관적 판단합니다. 자, 2번은 동그라미 쳐요. 점유자의 동그라미, 점유 권원에 관한 주장 동그라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죠. 지금 점유자는 입증 책임 없는데 그 점유자가 주장했죠. 그러면 인정되지 않더라도 깨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깨뜨려야 됩니다. 3번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언제 악의가 되죠?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 한편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는 타주가 되죠? 예, 틀렸습니다. 4번 점유의 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밑에 써보세요. 임대차, 예를 들어 임대차가 그 다음 무효 동그라미, 무효라더라도 간접점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00억짜리 건물을 임대차했는데 임대차가 무효랍니다. 그럼 임차인 건물 먹습니까? 돌려줍니까? 돌려줘야 되죠. 따라서 간접점이 인정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잠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201조부터 203조를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회복자가 현재 소유자죠. 다음 점유자는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줘 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권 있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는 이거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임차인은 본권이 있죠. 정당하게 빌렸죠. 임차인은 임대차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굳이 201조부터 203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전세권자도 본권이 있죠. 그럼 전세권의 규정이 따로 있어요. 201조부터 203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 조문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만 그리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근데 이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자,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할 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됩니다. 한편 계약 해지가 되면 이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자, 201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목적물을 반환할 때 선의점유자는 목적물만 반환하고 과실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한편 계약 해지가 되면 이때는 원상회복이 적용되죠. 20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의점유자도 과실을 취득할 수 없고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수인들에게 부동산 X부동산 점유를 넘겼어요. 근데 이 매매가 무효랍니다. 그럼 을이 무효인지 몰랐다 선이라면 그래도 을은 목적물 점유를 목적물 반환해야 되죠. 그때 과실도 반환하는가? 무효일 때는 201조가 적용돼서 선의 을은 과실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과실을 취득합니다. 한편 매매가 만약에 해지가 됐다면 이때는 원상회복이 적용되고 원상회복은 뭐 잘못이 있든 없든 선의 악이 똑같습니다.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합니다. 따라서 해지가 됐을 때 자, 을은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뭐 선의 악이 똑같아요. 과실도 다 반환해야 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항상 이 세 가지 특히 203조 이건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 203조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청구 시기는 지출 당시가 아니라 뭐 할 때 빨강색 반환 청구할 때 반환 청구하거나 반환할 때 그때 필요비와 유익비를 동시에 청구해요. 필요비 지출한 즉시 아닙니다. 그 임대차입니다. 여기는 필요비, 유익비 둘 다 똑같아요. 반환 청구할 때 그때 청구합니다. 그리고 비용 청구 상대방도 소유자가 여러 명 받겠다면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너 나가 청구한 놈 지금 회복 당시 소유자 이자에게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강색이 다 반환 청구, 회복 당시 반환 청구 당시 소유자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203조가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되니까 그 자에게 청구한다. 자, 동그라미 5번.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자, 제3자 동그라미 쳐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동그라미 칩니다. 양수인 동그라미. 그럼 양수인이 앞에 제3자와 똑같죠. 양수인이 이 현재 소유자, 이 자에게 비용상은 청구할 수 있다. 회복 당시 소유자가 양수인 제3자죠. 그 자에게 비용 청구한다. 32번 점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점유 매개관계의 직접 점유자 써보세요. 예를 들어 임차인. 임차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가 되죠. 2번 점유자는 소유사로 과실 없이 들렸죠.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죠. 3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들렸죠. 과실을 인하여 과실을 수차지 못한 때 그 과실 대가를 보상합니다. 4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라고 써있죠. 그럼 뭐든지 다 있다.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된다 해서 맞았습니다. 5번 실제 면적이 등기 내 면적을 동그라미 쳐요. 상당히 초과 동그라미. 그럼 제일 끝에 자주가 틀렸죠. 타주. 일부가 자주. 여기처럼 상당히 초과 타주가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악의 점유자는 지출한 필요비 전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비용은 도둑 넘어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주의하세요. 점유물에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동그라미 통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죠.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여야 할 돈이 통상 필요비입니다. 따라서 과실은 먹었으니까 통상 필요비는 자기가 감당하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다음 선자 현존이죠. 선이 자주 뒤에 현존 맞았어요. 선자 현존. 선자가 아니면 손해 전부 배상합니다. 4번 유익비는 자 가로쳐요. 점유물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괄호. 그럼 앞에 유익비 맞습니다. 필요비 X. 5번 이행 지출로 인해 매매계약이 자 해지 동그라미. 해지된 경우 선이죠. 선이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지가 되면 201조 적용되지 않고 원상회복이 적용됩니다. 그 원상회복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의 악이 똑같아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 따라서 선의도 과실 취득할 수 없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 채권이나 채권적 청구권이죠. 양도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시효완성하면 을이 등기하지 않았죠?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고 이게 채권 채청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갑은 을 얼굴 본 적 있나요? 갑과 을은 20년간 을 얼굴 본 적 없죠. 따라서 갑은 도대체 을이 예쁜 여자인지 조폭인지 20년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을이 갑에게 현재 등기 청구권, 이 채권이 채청이 있는데 이 채청을 병한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럼 양수인 병은 통지받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다시 윗그림에서 아까 자 갑은 을이 시완성했죠. 갑은 을이 예쁜 여자인지 조폭인지 몰라요. 20년간 얼굴 본 적 없죠. 따라서 아랫그림에서 을이 갑에게 청구하든 병이 갑에게 청구하든 갑은 을병 둘 다 얼굴 본 적 없죠. 따라서 을이 채권 양도를 갑에게 통지하면 양수인 병은 갑통이 없더라도 통지받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324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써봐요. 채권, 채청. 이 채권은 가로칩니다. 원소유자가 갑통이 없어도 가로 제3자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2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조물을 처분하여
동남처여 점유율 상실 동그라미.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초용권이 즉시 소멸한 게 아니죠. 점유율 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3번 취득시효. 자, 완성 후 동그라미. 등기 전에 원소유자 갑이 시효 완성된 토지에 자,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다음 등기 마친 동그라미. 이제 소유권 등기 마쳤죠. 등기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즉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가 판례죠. 왜냐하면 지금 동그라미 쳤죠. 등기 완성 후 등기 전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소유권 등기를 마쳤죠. 그러면 소유권 등기 마치기 전에 저당권이 있었으니까 그 저당권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시효 취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제한 거라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취득시효. 다시 완성 후 동그라미.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동그라미. 제3자 프로 소유권 그 다음 이전 등기 동그라미. 경로되면 시효 취득자는 그 제3자 그 등기 명의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효 취득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해야 돼요. 근데 이는 동그라미가 완성 후 소유자라 그 자에게는 취득 시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5번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라면 그럼 소유자 아니죠.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인은 완성 당시 소유자 아니죠. 따라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항상 취득시효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데 얘는 등기가 무효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상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5번 X토지를 동남처여 갑이 3분의 2 지분 동그라미. 갑이 과반수죠. 을이 3분의 1 지분입니다. 자, 틀린 겁니다. 1번 병이 갑, 과반수 갑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 부분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그럼 적법하죠. 을, 소수 지분 을은 병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토지 부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정답이 바로 1번 나왔네요. 자, 2번 제3자평. 제3자평이 X토지 전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수 지분 을은 단독으로 병을 상대로 X토지 동남처여 전부인도 동그라미 보존행위로서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 X토지 간에서 제3자 정명의로 원인 모여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되어 있는 경우 소수 을도 정을 상대로 그 등기 동남처여 전부 말소 동그라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두 개 묶어요. 그럼 보존행위는 각자 전부 할 수 있다. 그럼 4번과 비교. 제3자 무가 X토지 외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 동그라미 지분 대응하는 비율 한도 내에서만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동그라미 쳐요. 손해배상이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돈으로 하죠. 그럼 돈이 지분이라 지분 맞았어요. 그래서 2번, 3번은 보존행위 전부, 4번 돈은 지분 기억하세요. 5번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과반수 갑은 을 동의 없이 건물 신축할 수 없죠. 건물 신축은 관리행위가 아니라 처분이 가까우니까 전원동의 얻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6번 공유설명 옳은 겁니다. 1번, 2번 두 개 묶어요. 작년에 판례가 바뀌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1번 공유물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 전부 일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 점유하는 경우 그 다음 주의하세요.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보존행위로 공유물에 동그라미쳐요. 인도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판례가 있다 해서 없다로 바뀌었어요. 그럼 너도 소수니까 인도 청구는 과합니다. 대신 2번 공유물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전부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권 기초한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더라도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민법 214조에 따른 동남처여 방해배제 청구권 동남이 이거 행사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1번처럼 인도 청구할 수 없고 2번처럼 방해배제 청구하면 충분히 보호됩니다. 니도 소수니까. 3번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이죠. 1인 동남이 1인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가 아니죠. 동그라미 친 1인 지분만큼 유효니까 그걸 제외하고 말 써야겠죠. 전부가 아닙니다. 4번은 과반수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히 대파는 청구할 수 있다죠. 과반색이 맞죠. 5번 부동산 공유자는 1인의 공유지분 포기 동그라미 포기는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됩니다.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그 포기 의사 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등기까지 해야 된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37번 공동소유 옳은 겁니다. 1번 합의자는 합의물에 분할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없습니다. 동업관계라 동업 도중에 분할 청구 못해요. 2번 합의자는 다른 합의자 동의 없이 합의 다음에 지분 동그라미 지분 처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동업관계니까 마음이 든 사람이 들어와야 되죠. 지분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비법인 타산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에 보존행위 할 수 없다죠. 총유는 보존도 사원총회 결의, 관리도 사원총회 결의, 뭐든지 사원총회 결의입니다. 3번 합의가 동업이라 했죠. 그럼 합의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하지 않죠. 동그라미 2번하고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인 자식이 당연히 동업하는 거 아니죠. 나머지 합의자 마음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2번과 4번 취지가 똑같습니다. 5번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 동그라미 당연히 집중되는 건 아니죠. 정답이 2번입니다. 38번 을은 갑의 X토지 동그라미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옳은 겁니다. 1번 지상권자 을은 소유자 갑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죠. 지상권 양도는 절대적 가능합니다. 2번 X토지 양수한 자는 지상권 전속 중에 지상권자 을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어요. 정답 2번이죠. 지상권은 물권이라 대항력 있죠. 그래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양수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의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을의 갑에 대한 지로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 지로가 연체되면 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에게 2년이 연체돼야 되죠. 4번 을은 그가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두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죠. 그래서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자 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5번 을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로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갑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 무에게 통지하면 즉시가 아니라 상당 기간 경과 후죠. 그러니까 저당권 목적물인 지상권이 소멸하니까 또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겠죠. 그 요구할 시간을 상당 기간 보장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이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고 2번은 갑소유 나대지만 있다. 여기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돼요. 그럼 1번, 2번 어떤 토지에 돈을 많이 빌려줘요? 당연히 2번 나대지 많이 빌려주고 1번 토지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거의 없으니까 돈을 아주 적게 빌릴 겁니다. 분명히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윗사례에서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물
토지를 경매해서 을이 경락받습니다. 그럼 지상에 각 건물이 있죠. 을이 철거에 걸렸어요. 그럼 갑은 철거를 막으려면 법에서 지상권이 인정돼야 돼요. 그럼 만약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갑 건물이 철거되지 않죠. 건물이 살아있으면 을은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쓸 겁니다. 그러더라도 A도 돈 적게 빌려줬죠. 그럼 이 경락대금으로 충분히 채권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갑 건물 철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지상권을 인정해줘서 철거를 막아줍니다. 이번에는 저당권 설정할 당시 건물이 현재 건축 중이다. 그럼 A는 건물이 건축 중이라 토지에 마찬가지로 돈을 적게 빌려주니까 법정 지상권 인정됩니다. 하물며 다 지었는데 아직 미등기 무효가다. 당연히 A는 토지에 돈을 적게 빌려주니까 다 법정 지상권 인정된다. 자, 2번. 이제 나대지 A가 돈을 많이 빌려줬죠. 근데 갑이 멋대로 건물 짓습니다. 근데 A가 돈을 받아서 저당물 토지를 경매해서 을이 경락받아요. 갑 건물 법정 지상권 인정될 것인가? 만약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갑 건물이 살아있으니까 을이 토지 경락가를 적게 써야 돼요. 근데 A는 돈 많이 빌려줬죠. 그럼 이 경락대금으로 A가 채권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철거돼야 을이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많이 써서 이 돈으로 A가 채권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법에서 지상권으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럼 자, 결론. 자, 1번 사례 보세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동일인 건물이 있었죠. 그럼 제일 끝에 법제 성립한다. 2번 사례.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건물 없고 설정 후에 있었죠.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 없었죠? 나대지였죠. 그럼 제일 끝에 법지 X 달려가면 됩니다. 그 위쪽에 여백에 공식 만들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의 건물이 있어 보세요. 건물이 있으면 법정 지상권이 있고 건물이 없다, 나대지라면 없다 하시면 돼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끝납니다.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공동주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됐다. 이때만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당 후 신축이 안 나오면 간단합니다.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면 끝납니다. 설정 당시만 보세요. 39번 판례구할 때 다음 중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기억자 잘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동그라미. 여기까지 사설이 끝났어요.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까지 끊었죠. 그럼 지금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사선 뒤에 보지 마세요. 설정 당시 건물 없죠. 그러니까 끝났어요. 법정 이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건물이 건축했죠. 그러니까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건축됐죠. 그러니까 X, 법지 X예요. 이미 사선에 끝났어요. 니은 건물이 없는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 사선 끊어요. 그럼 여기도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다고 써있죠? 그럼 게임이 끝났죠. 법정 이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초 만에 끝납니다. 디귿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지상에 건물이 있었네요.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까지 사선.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동일인 소유죠. 그럼 성립한다. 그래서 디귿만 성립. 2번이 정답입니다. 40번 판례구할 경우 다음 중 법제가 성립하는 거. 자, 기억.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동그라미 쳐요. 공동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나온가 봐야 되죠. 자,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새로 축조 동그라미. 축조가 신축이죠. 그럼 공동저당권 나오고 철거되고 신축. 그럼 발생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는다. 니은과 비교하세요. 니은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토지와 함께 동그라미 쳐요. 공동근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나온가 봐야 돼요. 다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동그라미 쳐요. 그대로 전속 동그라미.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성립한다. 디귿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 당시 그 지당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자 건축 중 동그라미 그럼 인정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시간에도 10문제를 공부했습니다. 특히 물권법은 판례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